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요. 한중일 3국이 공동선언을 채택한 건 지난 2012년 5월 제5차 회의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오늘은 이 공동선언의 행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로 또 뵈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아니, 매번 이 스튜디오에서 얼굴 뵈면서 이야기하다가 전화로 하니까 저도 느낌이 새롭습니다. 네. 좀 약간 좀 가까워하기도 하네요. 얼굴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 혹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 네. 팟캐스트 얼굴을 안 보고 보이는 방송이 아니니까 네. 목소리만 들었을 때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저한테 체험해보라고 지금 전화 인터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그 말이 맞네요. 네.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 비디오로 한번 뵈야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요즘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뭐 목소리도 안 좋지만은 뭐 보이는 라디오로 해도 뭐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박정호 기자님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외모 던칠하시니까 아닙니다, 원장님. 보이는 라디오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다음에 원장님하고 김종대 단장님과 함께 장윤선 기자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제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내용을 짚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에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 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95분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문제요. 그리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상회담 결과 좀 보셨을 텐데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네. 뭐 수많은 정상회담들을 보고 분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뭐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지를 잘 모르겠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선은 이번 정상회담에 너무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불명확하다는 거죠. 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양국 사이에 외교와 관련돼서 최고 지도자들이 기본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담입니다. 네. 그래서 양국 현안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전부 논의하고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조율이 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조금 불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정부에서는 11월 2일 날 정상회담 한다 이렇게 네. 또 정상회담을 일본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상했잖아요. 이상했죠. 예. 그런데 일본에서는 또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 내밀었어요. 네. 그것도 또 이상했죠. 그런데 11월 2일 날 이제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정상회담은 또 아까 95분간 진행됐다 했나요? 네. 예. 원래는 뭐 30분이었는데 95분으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 측에서는 뭐 원래부터 30분이었던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요. 네. 그래서 정상회담이 날짜가 언제였는지도 한일 양국 사이에서 사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였고요. 그리고 또 정상회담을 오늘 11월 2일 날 하기로 했는데 뭐 몇 시간 동안 얼마 동안 하기로 했는지도 네. 또 불명확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정작 뭐 내용도 보니까 뭐가 있었는지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내용 나온 걸 보니까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박 대통령이 거론을 했는데 이렇게 거론했죠. 위안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임을 지적하고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이 점을 박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한 뭐 아베 총리의 구체적인 워딩이나 이런 게 소개가 안 됐고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양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전환점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문제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제가 뭐 읽기에도 조금 문장이 좀 이상한데 예. 이런 모호하게 이런 내용만 나왔단 말이죠. 이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뭐 조속하게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원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뭐 오르발 내밀었죠. 네. 그러니까 아몰랑한 거죠 일본 측에서. 일본 측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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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네. 일본의 스가 관광장관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이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의 입장이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한 결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네. 일본의 관광장관이 그 시점에서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게 일본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굉장한 결례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나요? 개무시라 그러나요? 개무시요? 예, 일본이 개무시 당했다 우리 한국이. 예, 관광장관이 예. 스가 관방장관이 이런 말을 한 거는 우리를 지금 개무시한 것인데요.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저도 봤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뭐 위안부 문제를 조속하게 타결하겠다. 네. 조속히 타결하도록 뭐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 수준에서는 뭐 이런 정도밖에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뭐 저도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아베 총리가 네. 이미 올해 4월 달에 미국에 가서도 그랬고 또 8월 14일 날 아베 담화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위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네. 4월 달에 미국에 가서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그랬고요. 네. 또 8월 14일 날 아베 담화에서는 아베 총리 말이 전시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시에 피해를 당한 여성이 어떤 전쟁에서 있었던 어느 나라의 피해 여성인지 말하지 않고 누가 피해를 끼쳤는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베 총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속하게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아베 총리가 실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죠. 그러게.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예.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9일 미 의회 연설이라든가 또는 8월 14일 아베 담화에서 아예 종군 위안부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이 오늘 아베 총리가 위안부 단어를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구체적인 아베 총리의 발언 이런 것도 소개해주지 않고 예. 뭐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러면서 뭐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문제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런 모호한 말로 브리핑을 했는데 글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예.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조금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모호하다, 애매하다, 네. 뭐 정상회담 치고는 참 이상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위안부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되더라도 네.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면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의 방향들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 모호하다 이거죠. 네. 박 대통령이 이 위안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조속 해결돼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런 박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요구 수준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게 전제 조건이 됨으로써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랬죠.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네. 주장해도 될 사안이 아니라 일본하고 일본의 이 아베 총리의 입장을 바꿔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아베 총리가 과연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또 아베 총리 입장을 바꿔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이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하게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베 총리의 입장이 굉장히 네. 모호하다는 것이고요. 아베 총리 입장은 사실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본에서 이미 네. 올해 안에 위안부 문제 뭐 해결된다는 거는 물 건너간 이야기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이미 답변을 했었고 서가 관방 장관 역시 네. 그 뭐 위안부 문제 해결을 되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네. 이번 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는 명확히 없었을 거고 그래서 네. 그냥 언론 발표용으로 조속히 타결하도록 뭐 노력한다 뭐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단다면 따지고 보면은요 예. 올해가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올해 안에 위안부 문제 뭐 조속하게 올해 안에 타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내년 되면은 우리 또 내년에 한일 양국에서 모두 선거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4월 총선이죠. 일본도 아마 7월 달에 총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총선 앞두고 문제 해결이 못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당 기간 또 위안부 문제는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위안부 네.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이거를 청와대에서 조금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명확히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되죠. 네. 왜냐면은 조속하게 타결하겠다 그랬는데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이 말만 믿고 실제로 국민들이 뭐 이렇게 조속하게 타결될 거로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그야말로 립서비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베 총리 입장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말했는지에 대해서 네. 청와대가 좀 알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아베 총리의 워딩 그대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국민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할 텐데 아직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뭐 조속하게 타결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 명확한 워딩은 소개하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이 합의했다 뭐 이러면서 이 위안부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참 타결하기 위해서 가속화한다. 예. 말장난 같은데 저희가 듣기에는 글쎄요 뭔가 된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이야기 됐는지에 대해서도 네. 뭐 하여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하여 네.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 95분간의 대화 시간 동안에 네. 그런 것도 지금까지는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물론 그 한일 간에 경제 협력을 하긴 했던 것들은 네. 이번에 청와대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해서 지금 조금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 경제 협력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 안 되는 문제들이 과거사 네. 문제, 뭐 이 독도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일본의 자위대가 네. 과연 자위대 활동 범위에 어떻게 그 한반도가 포함이 되는 건지 일본 지금 일본의 방위청 장관은 네. 일본 자위대 활동 범위에 북한이 포함되고 네. 그거는 이제 한국의 동의와 이 요청이 없어도 일본 자위대가 북한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듯이 지금 일본이 계속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도 지금까지는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10시 5분 정도부터 50분간 단독 회담, 이어서 45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한 것 치고는 발표된 내용은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발표된 내용이 지금 빈약한데 일본 측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95분간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는데, 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들이 막 또 불거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일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국민 감정도 안 좋아지고 또 국민들의 어떤 정부의 외교에 대한 불신도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정부에 도움이 될 게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뭐 예. 감춰봤자 어차피 일본 기자들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일본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네. 일본 당국이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네. 6월 22일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양 정상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때 윤병세 외교장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아베 총리가 한 발언이라고 일본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요. 네. 아베 총리 뭐라고 했냐면은 봐라. 가만히 있으면 한국이 알아서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아베 총리가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병수 장관이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 때 일본을 방문한 것을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저자세로 일본이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들어온 걸로 예. 기다리면 한국은 겉으로는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은 다 따라온다. 네. 이렇게 아베 총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또 뒤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네. 그것도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본 측에서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뭐 오늘 보도된 내용을 봐도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또 다스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게 일본 기자들 쪽에 브리핑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아베 총리가 브리핑한 걸로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가 일본 그 기자들한테 말한 게 네. 한국에 대해서 할 말 다 했다. 그래서 촉구하고 촉구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그 할 말,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말했고, 네. 그리고 한국의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제 아베 총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대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어서 일본의 주장을 다 했고, 네. 또 한국에 촉구할 게 뭐가 있어서 촉구를 했는지. 근데 이런 게 우리 청와대 대변인의 청와대 그 외교안보수석의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나오겠죠. 일본 정부가 대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뭘 주장했는지 한국에 대해서,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뭘 조기 대응을 촉구했는지, 그건 나중에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또 아베 총리가 그 박 대통령에게 미국과 중국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도 압박했다고 이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 뭐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청와대 발표 가지고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인데. 그것도 지금 이번에 사실은 현안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걸로 세 가지를 꼽았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 종군 위안부 문제였고, 두 번째가 일본의 집단 재해권의 행사 범위에서 네. 북한이 포함되는지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남중국해에서 네.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 네. 이 세 가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핫 이슈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종군 위안부 문제만 빼놓고 나머지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네. 그 세 번째 문제 남중국해 문제는 지금 일본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촉구를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이죠. 네. 아니, 일본이 왜 한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촉구해야 됩니까? 미국의 입장을 그러니까, 대변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요? 근데 미국도 일본과 동맹이지만은 한국도 미국과 동맹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예. 그거는 이제 한국을 물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고도의 재산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일본은 미국하고 동맹 관계가 철저한데 투철한데, 네. 한국은 지금 중국으로 경사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약간의 이간질하는 것 같은 태도를 지금까지 취해왔습니다. 예.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단다면은 아베 총리가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단다면은 네. 그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한일 정상회담 이슈라고 보기도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걸 꺼내 들어가지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직 한국 정부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해명할 필요가 있죠. 네. 이게 뭐 협상이 이게 정상회담이 다 당사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지만은 지금 한국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나온 얘기만 듣고는 저희가 전체적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벌써 일본에서 나온 몇 가지 얘기해가지고 네.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브리핑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없는 게 일본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일본이 한국을 물먹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본이 좀 어찌 본다면은 네. 한국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는 거죠. 근데 네. 그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이 굉장히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모순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보자면은 올해 6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많은 진전이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몰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것 역시 한국 정부가 겉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치면서도 사실상은 온건한 그런 태도로 네. 그거 이제 한국 정부의 속내다 이렇게 일본이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겉과 속이 그런 다르다. 것뿐만 아니라 예. 작년 3월 달인가요? 그 네덜란드 해그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한국 정부 발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했어요. 네. 근데 일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요청해가지고 네.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다르네요. 입장이요? 예, 만약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진전된 입장을 보여서 네. 작년 3월달에 이미 한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일본은 미국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말한 한국을 일본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한국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겉으로는 강경하지만은 속으로는 무르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조금 무시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네. 일본의 관방 장관이 예. 이 종군 위안부 문제는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게 일본의 입장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고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일본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네. 한일 정상회담 보면 뭐 글쎄요. 우리나라가 얻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좀 물먹고 무시당한 이런 회담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요. 아직까지는 뭐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청와대 위안부 수석이 말한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네. 정상회담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정상회담이었는데 결국은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도 내용이 뭐였는지도 잘 안 알려지고 네. 우리는 이제 일본 언론의 보도를 주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한일 정상회담이었는데 자,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어제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는 한중일로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언론들이 일제히 한일중이라고 쓰더라고요. 예.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 이제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우리가 통상은 한중일인데 네. 이번 이제 순서는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한국이 제일 먼저 오고 네. 그 다음 내년도에 의장국은 일본이니까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해서 한일 중이라는 겁니다. 이거 생소해요. 너무.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그렇게 안 해요. 일본은 이번에 아베 총리도 뭐라 했냐면 일중한이라 그래요. 일중한. 네, 아베 총리 일중한이라고 말했고요. 네. 그다음에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예. 중한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르네요. 다 자기 나라를 제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은 일중한, 한국은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정부 청와대 입장대로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주최국이니까 입장이 우리의 이름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일본이어서 한일중일 한다면은 일본도 다 그렇게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또 우리가 일중한이라고 내년에 또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아마 그렇게 안 부를 거예요. 당연히 한국을 앞에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청와대의 이러한 어떤 한중일이라는 통상적인 것을 외교적 의전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지키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지키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한일중이라고 한 데는 청와대에 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꼼수요? 그 꼼수는 여전히 우리 정부가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게 9월 3일 날 중국의 전승절 행사 때 참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성로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에 나란히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계속 한국이 중국으로 경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자꾸 한중일 이것도 한일중이라고 표현하고 그 이유를 이거는 뭐 외교적 표기상 의전적 관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뭐 다른 나라도 다 지키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의 꼼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만회를 좀 해보려고 이름이라도 나라 이름이라도 순서를 바꿔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제 이 세 나라의 공동선언을 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삼국 정상의 이 같은 합의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핵 문제는 그동안에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핵 문제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그런 육자회담이 2008년도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육자회담이 중단된 이후에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육자회담을 조속하게 재개하는 것 이것만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중일이 이렇게 말한 거는 뭐 일단은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문장은 이제 뭐 중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반대.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계속 한반도에서 핵 개발 반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거죠. 남한과 다 합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중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유엔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충실히 이행한다. 이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던 일반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동선언에서 북핵 문제를 이야기한 거는 그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정상들의 인식
보여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한미일 3국 정상의 북핵 문제는 이 합의 때문에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진전이 있다거나 그렇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동안 언급해왔던 그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무엇보다 이 삼국 정상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또 강조했는데 육자회담 재개 이게 삼국 정상의 의지로 가능한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역시 네.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되는데요. 네. 현재 육자회담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놓고 네.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육자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선제적인 조치, 네. 특히 이제 북한이 핵을 폐기를 하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핵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의미 있는 조치, 네.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은 요구하는 거죠. 육자회담을 해봐야 육자회담에서 그런 사전적인 의미 있는 조치들이 찬용되지 않는다면은 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이제 미국에는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한동안 2010년 이런 시점에서는 육자회담 안 하겠다는 식으로 또 강력하게 나오다가 또 그 이후에는 육자회담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과 북한하고 육자회담에 대해서 육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싸고 네. 아직 제대로 된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고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거는 육자회담의 참가국들이니까요. 이 3국이. 그래서 육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 또는 당위성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는 있지만은 이 세 나라가 한중일이 이렇게 합의함으로써 육자회담 재개가 조속히 된다. 이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이제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입장 변화가 조금 있어야겠죠. 북미 사이의 어떤 신뢰라든가 북미 사이의 대화라든가 북미 접촉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선거니까요. 그렇죠. 벌써부터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 잠룡들 계속 지금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그런 북한과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미국의 대선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새 정부 출범해서 미국의 새 정부에서 대북 정책, 북핵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몇 달 거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육자회담이 제기되는 건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미국의 선거 일정이나 앞으로 차기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육자회담 재개 시점이 가능성이 다시 또 확인이 될 텐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입장을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이제 전통적으로 육자회담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정부라는 것은 그 육자회담이 진행되던 노무현 정부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러시아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 동북아시아 육자회담에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방금 말했던 삼국 정상이 말했던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육자회담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러시아도 이런 언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자회담을 당장 제기하는데 러시아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육자회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삼국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상호 의존과 정치 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아시아 파라독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협력이 계속 되는데 정치 안보적으로는 계속 갈등하고 있다. 이게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자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상회담에서 이런 아시안 패러독스를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 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한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어떻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정치 안보적인 갈등을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아베 총리의 그 우경화, 네. 일본의 아베 우경화라는 거는 대동아 공영권의 현대판 구산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것에 따른다면은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서 오히려 이 군사대국화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안보적인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 노선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겠다고 했지만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사실상 일본의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네. 일본이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회담에서도 대개 보면은 정치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호존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뭐 문화 교류,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잘 된다면은 안보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우니까 네. 쉬운 문제를 먼저 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네. 민간 교류 같이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푸는 방식으로 네. 되는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풀릴 경우에 그런 수순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잘못 풀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은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사회문화적인 협력은 계속 진전되는데 네. 안보 문제는 더 진전이 안 되고 그래서 양자 사이의 괴리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시안 패러독스는 더 심화되겠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문화 교류를 하는 거는 매우 필요하지만은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네. 정치적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정치적 능력을 이번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정치적 능력이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우리만의 정책이나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시안 패러독스 그래가지고 경제는 의존하고 정치 안보는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한일 관계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투트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의 투트랙은 그 안보와 경제 문제는 협력하고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남겨놓는다는 거거든요. 네. 대결하는 거를.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대결하더라도 안보와 경제 문제는 협력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에서의 투트랙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시안 패러독스하고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안보와 경제를 같이 협력한다는 그 말이 예. 뭐 아시안 패러독스와 이게 대치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복잡한 한일 관계라든가 아세안 패러독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네. 약하다는 겁니다. 일본하고 투트랙이라고 해서 네.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는 남겨놓더라도 안보하고 경제에 협력하겠다 그러는데 네. 아세안 패러독스에서는 안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보 문제 해결되고 있지 않는 핵심적인 것은 일본의 아베의 극우주의의 노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안보를 또 협력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아세안 패러독스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복잡한 아세안 패러독스와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치적 역량 네. 이런 게 지금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뒤죽박죽된 우리 한일 외교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예. 들면요, 한일 관계에서도요, 경제 관계는 분명히 경제 협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안 할 문화교류 수는 같은 없죠. 것도 해야 됩니다. 네. 민간교류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도 안 해왔어요. 네, 그게 그런데 입장이었죠. 예, 과거사 문제는 또 우리가 과거사 문제대로 어떤 꾸준히 해결해 나갈 길을 찾고, 네, 그러나 또 안보 문제하고 이 안보 문제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때문에 네, 일본 자위대 북한 상륙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뭐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투트랙에서 따른다면은 안보 문제도 경제 문제와 함께 일본과 협력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지금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서 일본군이 북한에 상륙하는 문제로 협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군사 안보 문제는 이런 집단 자위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칙적인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네. 해서 일본의 우경화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그런 네. 입장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이런 이제 한일 간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일 당국 간 협상 같은 것은 계속 진행이 나가면서 네, 협력간을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꼬여버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 되지 않아 보입니다. 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외교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자, 여기서 저희가 전화 한 말씀 잠깐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 증진을 통한 3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는데요. 유독 원자력 안전 문제에 관련해 방점을 찍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이제 네. 아까 아세안 패러독스 이야기하면서 그 안보 문제에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이제 경제나 사회문화 이런 분야에서 해결책을 많이 찾아 나가려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선언을 그렇게 발표를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한중일 정상회담의 어떤 내용들을 그 공동성명에 발표했던 걸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원자력 문제가 이제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경제 사회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원자력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세안 패러독스 중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니까 그런 네. 분야에 있어서 협력은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그 예시 중에 하나로서의 원자력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원자력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하나로서 나왔던 거는 한중일이 전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원자력 국가고요. 근데 일본은 이제 몇 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동해안이라든가 서해안 쪽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거의 20개가 넘게 있는 거고요. 네. 고려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노화돼가지고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은 지금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지는 것에 그 절반 가까이가 중국이 지금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탈핵의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중국은 이제 주로 요 황해 근처로 해서 중국의 동부 지역 쪽으로 원자력 발전소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은 네. 한반도와 그다음에 우리의 좌우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미국하고 프랑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동북아 네. 게다가 이제 북한도 지금 원자력 발전 시설들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중일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안전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특별히 다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한반도가 핵을 그 양옆으로 다 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참 무서운 그런 네. 상황에서 저희가 하루를 근데 이 대목에서 예. 갑자기 네. 그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 없으니까 저 혼자 게다가 또 제가 좀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 야,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지루하시겠어요.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 딱 있어가지고 막 이 대목에서 또 막 또 구라를 좀 풀어야지. 네.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지루하지 않고 예. 즐겁게 들으실 텐데. 아유, 더군다나 아닙니다, 또 우리 원장님. 박종훈 기자님이랑 저랑 둘이 이야기하는데 네. 사람 숫자도 적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은 약간 좀 공부하는 방송. 아 그런가요? 예. 뭔가 받아 적으면서 듣는 방송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좀 더 이어가자면요. 예. 이 문제도 좀 저희가 안 짚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과거사 관련 문제인데 네. 이 과거사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 됐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삼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 관계 개선 및 삼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나가기로 했다. 뭐 이렇게 보도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언론적으로 이런 수준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네. 몇 년 만에 열리는 거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중일 삼국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도 많이 다르니까 어떤 공동 보도문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이번에 보도문도 나왔겠죠. 근데 이제 공동 보도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공동 보도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삼국 정상들의 방점이 좀 많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역사 문제를 계속 강조한 거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였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좀 많이 강조했고. 근데 아베 총리는 좀 생뚱맞게도 뭐 납치자 문제,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를 좀 강조하고. 하여튼 뭐 한중일 삼국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는 거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그렇게 합의한 발표문의 이면에는 서로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아주 충돌이 좀 많이 있었고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점이 달랐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일본은 좀 생뚱맞게 납치 문제, 북한의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볼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답답하고 얄밉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본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육자회담이 2004년경부터 육자회담이 열릴 때 2008년까지 열렸는데요. 2003년부터 했다요. 하여튼 육자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일본도 육자회담 참가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이 육자회담 참가해가지고 육자회담의 본래의 목표가 북핵 문제 해결인데 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육자회담 목표, 육자회담 이슈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육자회담 할 때마다 일본은 납치 문제를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납치 문제는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근데 자꾸 이제 일본은 그 북한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육자회담에서도 과거 끌어들였듯이 이번에도 다시 이제 한중일 관계에 끌어들였는데요. 네. 그거는 일본이 괜히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일본이 한중일 관계에서는 이 2차 대전 올해가 70주년이니까 네.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고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니까 일본이 가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납치자 문제를 북한에 대한 납치자 문제를 자꾸 거론함으로써 2차 대전 정전 70주년 때 자신들이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해석시키기 위한 네. 일본의 정말로 얄미운 예. 그런 아베 총리의 어떤 언급인 거죠. 계산인 거죠. 얄미운 계산인 거죠. 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 이 참 일본이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 없이 피해자라는 이런 강변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끝으로 이 돌발 의제로 급부상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베 총리가 한중일 그 미국을 대변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하지 않고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만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베 총리의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 네. 그런 걸 좀 읽게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한중 정상회담 끝나고 이 중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중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직 뭐 우리 언론에 이제 상세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또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가 중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남중국해 문제가 중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고 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는데 한일 정상회담에서만 다뤄졌다면은 정말 아베 총리의 의도에 대해서 속보이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의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참 계속 저도 그 종창 토크에서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봤고 했는데 이 외교 문제, 그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문제 얘기를 하면 너무 답답하고 모호하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오늘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끝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과거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본을 설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에 지금 교과서 문제가 네. 그 국정화되는 걸 가지고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은 한일 관계 우리는 더 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네. 과거사를 왜곡하는 거라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 자신들의 교과서는 자신들의 그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서 네. 다른 역사를 기술하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네. 우리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의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시정되지 않는다면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교과서 문제하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팟짱 시작하면서 네. 저희들이 광화문 덕수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셨죠. 그 한말에 우리 이제 뭐 고종의 고뇌가 뭐였을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봤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한말과 비슷한 게 아니냐고요. 물론 구한말과 다른 거는 네. 우리의 국력이 구한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국력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한말과 비슷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주변 강대국들의 각 축장으로 한반도가 되고 있다는 것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의 국력이 구한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정부가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우리의 이 외교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보여주의식인 외교가 계속 누적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물론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이런 외교의 중요성들 또 동북아 정세의 중요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생소한 그 전화 연결. 답장이었습니다. 네. 예, 전화 연결하고 또 우리 박종호 기자님이랑 저랑 전화로 단둘이 하고. 그러게요. 우리 단둘이 한 적은 있었어요, 예전에 네, 스튜디오에서. 있었는데 또 전화로 스튜디오였죠. 하니까 네. 네, 그때 스튜디오에서 김종희 편집장도 어디 가고 네. 장윤선 기자는 뭐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리 예. 둘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있었는데. 스튜디오였는데 네. 지금은 또 전화로 하니까 하여튼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로 네. 원장님과 저랑 둘이서 진행해봤는데 참 이게 둘이서 얼굴 보고 진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어렵기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빛으로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하니까 그런 눈빛으로 주고받을 수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예, 좀 더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전화 인터뷰가 어렵네요. 네,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오늘 정말 긴 시간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예. 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 되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행간을 잘 짚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목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인가요?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때 뵙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